虚しい夢を見張ったんやね。あんたが住む世界はそないな夢を見れば見るほど苦しくなるだけどす。 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나스닥 비트코인 주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보보다 높게 나옴과 동시에 실업률마저도 예보와 동일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업률조차도 낮게 나옴과 동시에 풀이장에서 나스닥이 급등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이 시작하고 나서는 오히려 풀이장의 상승분을 죄다 반납을 하면서 역시나 갑자기 급등할 때는 매수를 급격하게 서두르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물릴 수 있다. 라는 주식의 패턴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장 후반부터 갑자기 대반등을 시작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제 이 실업률이 발표되고 나서 급격하게 나스닥이 오르길래 추격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 약간의 코인과 이더리움 쪽을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소액 추매만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긴 상승 추세에서는 언제나 롱을 현금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으나 급격하게 오를 때는 잠시 관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의 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르면은 그냥 좋은 것이고 올랐다가 내려오면은 굉장히 또 멘탈에 스크래치를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 상승 추세에서는 오히려 음봉에서 사는 것을 추천드리지 급격하게 오를 때는 이미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것이 이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쨌든 간에 장 후반부터 상당히 올라졌기 때문에 오늘의 주말은 이번 주 주말은 상당히 마음의 안도감을 느끼는 한 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업률, 고용이 여전히 튼튼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표가 보여줬기 때문에 11월의 패드워치의 예상은 며칠 전에 0.5% 빅컷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제 끝났고요. 0.25% 인하할 것이다라는 예측치가 97.4% 거의 뭐 확정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고용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을 우리가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의 헷갈리는 구간에 들어선 거죠. 공포지수는 74. 다시 한번 익스트림 그리드를 트라이하러 갈 수 있는 목전에 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3배 레버리지를 하고 있잖아요. 3배 레버리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시작점 자체가 약간의 탐욕적인 마음이에요. 우리의 자금을 3배 뻥튀기 시켜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배 레버리지를 하는 사람들은 1배 ETF, 뭐 스파이나 QQQ 같은 1배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운용하시는 분들과 조금 다른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물량은 대부분의 물량은 홀딩을 하되 너무 급격하게 오를 때는 약간의 매도, 너무 급격하게 내릴 때는 약간의 매수를 하면서 전체 물량을 늘렸다가 조금 줄였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3배 레버리지와 1배 ETF에 대한 괴리율을 상쇄해 나가면서 계좌 운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익스트림 그리드가 온다고 하면은 기계적으로 약간의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배 레버리지는 초보자가 처음부터 건드려서는 안 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더 시즌은 3배 레버리지를 굉장히 좀 오랫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급등락의 패턴이 굉장히 익숙해요. 하루에 계좌가 막 미친듯이 움직이긴 해요. 하지만 이 긴 시계열로 봤을 시 어쨌든 주가가 우상향을 하게 되면 하루하루의 등락폭은 엄청나게 세지만 긴 시계열로 봤을 시는 그다지 큰 변동이 없거든요. 그것이 3배 레버리지를 하면서 멘탈을 갖춰야 되는 이유입니다. 푸드옵션 0.70, 0.80 아래면 여전히 강세의 장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0.6 중반대를 찍고 약간의 올라와 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에 익스트림 그리드를 보여준다고 하면 약간의 매도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켜보시죠. 더 시저가 다 알려드릴게요. 폭스파머 할게요. 익스트림 피어 바이, 뉴트럴 홀드, 익스트림 그리드 셀, 뉴트럴 홀드, 피어 바이, 뉴트럴 홀드, 익스트림 그리드 셀, 뉴트럴 홀드, 피어 바이. 정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공포지수 매법, 매수의 방법 참고하시고요. 공포지수 매법, 매도의 방법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스닥 1배 지수 QQQ 차트 주봉은 엄청나게 우리의 멘탈은 갈리고 좋아하고 갈리고 좋아하고 갈리고 좋아했지만 결국 0.12% 상승으로 보합권으로 마무리해주는 모습. 장기 투자가 좀 어렵죠. 하지만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22% 하락.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요. 롱의 보조지표 3대 지수 모두 스토캐스틱 과매수권을 완벽하게 해소해주는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가는 최고점 부근 여기서 이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이탈하고 내려오고 있지만 언젠가는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다시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면서 돌파하는 구간이 골든 크로스 구간이 올 거라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다음에 스토캐스틱의 과매수권이 온다고 하면 그때는 나스닥이 24년에 최고점을 돌파하는 구간, 그때 24년을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3배 레버리지를 조금 상당히 덜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 애플이 오랜만에 1위, 주간에도 1위, 월간에도 1위네요. 구간이 명간이다. 폼은 일시적이나 클래스는 영원하다. 역시 전세계 주식 시총 1위 애플의 위대함입니다. 하지만 재미는 없겠죠. 그리고 어제의 일간 순매수의 특이한 점을 보면은 TQ와 속슬과 속스S가 1, 2, 3위권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3배 레버리지의 유저들이 피로함을 느끼고 있다. 현재 증시 상태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들 포기하고 도망갈 수 있는 구간.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다음 주 어닝 발표. 드디어 다시금 실적 시즌이 도래하는 시작점이 된 거죠. 금요일부터 JP모건, 웰스파고, 블랙락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이제 미국 증시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시금 나오는 빅테크의 실적. 그것이 24년에 피날레를 맞이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11월 달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죠. 여러분, 피날레로 가고 있어요.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10월 7일은 중국의 휴장. 최근 들어서 중국 지수가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영원히 오르는 건 없잖아요. 최근 들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단타를 치고 있는 YANG 중국 숏 3배죠. 중국 숏 3배를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매매로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중국에 대한 지수 레버리지를 매수한다는 것은 기름을 둘러쓰고 볏짚을 둘러쓰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증시를 일개 저 같은 유튜버가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큰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단기적인 구간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지수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국 숏을 들어가서 단기적인 매매, 단타로만 대응하는 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더 높은 구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10월 8일은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10월 9일은 한국 휴장, 퐁당퐁당의 마지막 휴장이고요. 10월 10일은 또 홍콩이 휴장을 하네요. 그리고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10월 11일 금요일에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주는 크게 엄청나게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이슈는 CPI 정도밖에는 남아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죠.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이 최근 들어서 진짜 보기 드문 이 두 번째 빨간색 지지선을 이탈하고, 이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다. 이때가 최근에 나스닥의 최고점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렸죠. 조만간 다시 이 빨간색 선 위로 올라올 것이다. 올라오잖아요.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내리면은 오르고 오르면 또 내립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체크를 해야겠죠. 현재 중앙 21선을 완전히 돌파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21선이 하늘로 꺾이게 된다고 하면 환율의 우상향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이 저항대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일목균형표의 저항대가 환율의 상승을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물론 더 오른다고 하면은 환율이 우상향 차트로 바뀝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니다. US 나스닥 지수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이 검정색 라인이 이 전고점 라인이잖아요. 미국 주식이 계속적으로 내리다가 7월에 고점을 찍고 내리다가 이제 정말 미국 주식이 끝났나? 우리의 좋은 날은 다 지나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급반등을 해주고 다시 또 내렸지만, 중요한 건 이 지점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이유는 내렸지만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다시 반등을 시작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전고점 라인에서 다시 하락을 시작했다고 하면은 나스닥은 그냥 박스 횡보권의 장으로 들어선다고 봤어야 되는 것인데, 다행히 이 전고점을 넘겨주면서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도 처음으로 높아진 패턴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일간 등락폭에 부침은 있으나 길게 보면 우상향이라는 거죠. 그런 차트가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전고점 라인을 이탈해주고 어제 다시 밀어 올려줬다는 것은 이 파도의 횡보 우상향 장에서 이 고점이 며칠 전에 저번 주에 이 고점이 이 파동의 최고점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많은 물량을 익절해야 될 시기는 초장기 상방 저항선, 빨간색 선이죠. 여기에 캔들이 맞게 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3배 레버리지를 상당히 많이 익절을 해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빨간색 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올라가고 있죠. 상방 저항선이니까요. 이 빨간색 선에 캔들이 맞게 되는 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좋은 거예요. 저는 그것을 11월 달로 보고 있거든요.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늦으면 늦을수록 빨간색 선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절할 수 있는 금액도 더 커진다.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빨간색 선을 터치하러 올라가는 급격한 단기간의 상승은 11월 달 또는 10월 말에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10월 달에 물론 어제는 상당히 좋게 마무리했지만 10월 뭐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에 상당한 또 조정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11월 달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10월 중하순경에 상당한 조정이 온다. 매수해야죠. 24년의 마지막 매수 기회. 하지만 그것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현금 100%를 가지고 있는다. 그것은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쨌건 간에 시장에 붙어 있어야 뭐 매수도 하고 뭐 물도 타고 익절도 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시장을 떠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현금보다 주식 비중이 많아야 되는 시기이며 여전히 24년은 상승장입니다. 테슬라 어제 살짝 올라주는 모습. 역시 강한 우상향의 차트는 21선을 터치하게 되면은 강한 반등이 온다. 20선은 올라가고 있다. 여전히 홀딩하고 있습니다. 핑크색 한번 돌파하자. 뭐 하는 거냐, 테슬라. 너무 답답하다. 엔비디아 다시금 고점을 이은 파란색 저항선을 재차 돌파해주는 모습. 이제는 진짜냐? 뭐 가짜라도 상관없다. 속수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TQQQ 지지부진하던 21선을 약간의 상승 하늘로 끌어올려줬습니다. 좋게 보고 있어요. 다음 주에 조정이 나와도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 한 번 위로 향한 21선은 다시 밑으로 향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우상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스 X 일목균형표를 재차 돌파해줬다. 일목균형표가 이 그물대가 캔들의 밑에 있어야만 상승을 시작할 수가 있다. 속슬 같은 경우는 캔들이 일목균형표 밑에 있죠. 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이 속슬의 차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일목균형표도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때의 엄청난 하락으로 본주와 괴리율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속스를 매매하시더라도 등락률이나 지지 저항 자리는 속스 X 1배 차트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불즈도 21선을 계속적으로 들어 올리고 있죠. 다시금 이 빨간색 상승 추세선을 돌파한다고 하면 볼린저 밴드까지도 당연히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딱 저항에 맞춰서 마무리된 모습. 저항을 뚫어줘야 되는데 한 번에 뚫기는 좀 쉽지 않겠느냐. 소세 보조지표.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고 MACD 양봉이 나올 차례가 되었는데 여기서 다시금 하락을 하고 있네요. 사실 이 경우는 보통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21선 터치까지는 반등을 하는 패턴이 지금까지는 나왔었는데 현재의 상황이 조금 드문 경우긴 해요. 빨리 21선이 점점점 내려와서 21선이 점점점 내려와서 캔들과 맞았으면 좋겠네요. 조정이 나올 타이밍에서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조정이 나올 타이밍에서 조정이 그냥 확 나와주고 다시금 숏이 지옥으로 가는 패턴이 좋으나 현재 숏이 반등을 해줘야 되는 타이밍에서 반등을 하지 않는다. 어쩌면 어제의 나스닥의 상승이 페이크일 수도 있다. 뭐 저는 그런 시나리오도 제 계획에 끼워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오른 것을 미국 주식이 올랐는데 뭐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현재는 즐기십시오. 김여사의 일간 ETF 순매수 TMF가 또 1위를 차지하는 모습. TMF도 많이 더 내려오고 키움전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TMF도 한번 매수를 해볼까 하는 의향이 있어요. TMF가 한창 인기가 있을 때 저는 TMF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TMF를 조금씩은 차트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되면은 TMF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TMF에 관심을 최근 들어서 갖기 시작했는지 분석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49 뉴트럴의 단계. 아직은 우리 코인이 급격하게 내려갈 타이밍은 아니다. 코닐의 차트입니다. 코닐이 드디어 엄청난 하락을 보이다가 21선을 크게 돌파한 후 개미를 다 털고 다시 한번 절망을 보여주더니 다시 21선을 터치하는 모습.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코인베이스 본주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21선 위에서 캔들이 마감을 해주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21선이 평평해지다가 약간 아주 미세하게 하늘로 들어 올린 모습. 이제는 이 코인베이스가 방향을 돌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평단이 뭐 낮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본전이 왔을 시 내던지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굵게 표시해놓은 이 가격까지는 올라가진 않을까. 여기서 뭐 큰 저항이 있을지언정 좀만 더 기다리다 보면 여기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차트 살짝 반등해주는 뭐 적절한 모습. 현재 코인 관련주 중에서 대장인 MSTR
MSTR이 이 빨간색 선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준다는 것은 빨간색 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긍정적인 차트가 완성이 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일봉 어제 조금 올라주고 현재 실시간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좀 횡보를 하는 주말의 흐름이지만 일단은 지켜줘야 될 부분을 지켜준 것이죠. 주황색 하락 추세선이지만 어쨌든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이틀간 지켜주고 어제 살짝 상승 다시금 이 검정색 선을 돌파하게 되면 여기도 나스닥과 똑같은 전고점에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이 검정색 선을 다시금 돌파해주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고점도 뚫어내고 피날레로 가는 거죠. 기다리고 있어요. 많이 힘들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어제 살짝 제가 추매를 했는데 많이 추매한 건 아니고요. 이더리움 ETF를 살짝 추매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좀 위태위태한 순간이었어요. 역대급의 저점을 한번 보여주고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이 저점을 살짝 높인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 이 저점을 갱신하게 되면 정말 이 저점까지도 갱신할 수 있는 좀 안 좋은 차트로 가게 되는 것인데 이 저점보다 높은 구간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길래 그냥 추격 매수를 좀 하는 거라 많이는 사지 않았는데 살짝 추매를 했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저점을 계속 조금씩 미세하게 높여주고는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고점도 여기서부터 고점 이 정도 이 정도로 또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반등의 초입 그래서 살짝 추매했습니다. 큰 뜻이 있는 건 아니었고요. 적절한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살짝 추매했다. 더 CS 멤버십 로리님, 뷰티풀 마인님, 왕대방님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차트 보는 법과 저의 매매 일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신이 장투의 성향이다. 장교 멤버십 단타도 하고 싶다. 차트 보는 법을 확실히 좀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UDT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은 리딩방이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리딩을 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생각하는 주식에 대한 개똥 철학은 어쨌든 주식은 차트를 봐야 된다. 뉴스보다 차트가 훨씬 빠르다. 엠바고라는 게 있잖아요. 암묵적인 정해진 기간까지 보도를 유예하는 엠바고. 어떤 기업의 중대한 이슈로 인해서 그 이슈에 대한 엠바고가 떨어졌다. 그런데 그 이슈는 아는 사람만 알겠죠. 그때 주가가 움직입니다. 뉴스를 찾아보겠죠. 주가가 막 움직일 때. 근데 뉴스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게 바로 엠바고거든요. 근데 주가는 미친 듯이 움직여.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할 때. 그게 바로 엠바고의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뭔가 터졌구나. 현재 엠바고의 상태구나. 그런데 명확한 뉴스가 나온 게 없으니까 멍 때리게 되겠죠. 사람들은. 확신이 없으니까. 하지만 더 시저는 그때 움직입니다. 왜냐? 뉴스보다 차트가 빠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뉴스의 실체는 당연히 알 수 없지만 차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타를 칠 수 있는 확신이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트를 믿기 때문에 차트를 보는 것은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주가는 급등락 왔다리 갔다리를 매일 하기 때문에 100% 맞출 순 없겠지만 기술은 한번 배워두면 영원하니까. 더 시저의 멤버십은 기술을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40년간 나스닥의 애뉴얼 리턴 계속 말씀드리죠. 롱롱롱 숏 롱롱롱 숏 아직은 롱의 구간이다. 60년간 S&P 토탈 리턴 롱은 길고 숏은 짧다. 롱 쭉 길고 숏은 짧다. 과거로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순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여 미래의 결과를 바꿀 수는 있다. 사이다 경제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가면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반면 현물의 가치는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치는 시간이 가면은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잘 반영하는 것이 미국 주식이고요. 전 차트와 자본주의를 믿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